자, 1번 문제부터 먼저 볼게. 여기 있는 유형들은 자주 나온 유형들이니까 문제 풀면서 개념들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80점대 이상이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1번 문제 볼게. 다음 원과 부채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 야, 일단 용어가 몇 개 나와. 활꼴, 호, 현 그런 용어들이 나오지? 하기 전에 좀 보자. 참 원 그리는 거 너무 싫은데. 아, 일단 원이 뭐니? 뭐예요? 원 뭐야? 각이 없는 도. 각이 없는 도요? 예, 이것도 원이다. 그쵸? 그럼 원 뭘까? 한 점을 중심으로 한 점을 중심으로 똑같이 이어지는 그 점.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이것들이 원이 될 거야. 원의 가운데 원은 일단 두 가지 개념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디가 원의 중심이고 원의 중심에서 이 둘레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원주. 원주까지 거리를 뭐라고 하니? 반지름. 반지름이라고 해. 야, 원 위에 있는 두 점이 있어. 네. 요 도형 이름이 뭐야? 부채꼴. 부채꼴. 이 두 점을 원주를 따라 돌았어. 이거 이름이 뭐야? 호. 별 수 없어. 야, 요 두 점을 연결한 건 뭐라고 해? 두 점. 현. 현하고 호로 둘러싸인 도형 이름은 뭐야? 활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확인하도록 하자. 우리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했다. 그러면 일단 기억부터 비읍까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기억. 일단, 기억 보기 맞아 틀려? 기억.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이지? 두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 부채꼴에 대한 설명이지? 일단 기억 틀렸고. 니은 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도 어떻다? 같지, 맞지? 이거는 표현이 약간 다를 수도 있다. 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반지름 길이가 같은 두 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알았죠? 디귿 원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이은 선분은 현이다. 맞지? 근데 디귿 보기도 가끔 함정이 있을 때가 있다.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빠질 때가 있어. 같은 두 점을 연결하면 선분 안 만들어질 수도 있지? 그래서 이런 표현 같은 것도 꼼꼼하게 봐야 돼. 리을 반원은 활꼴이 아니다. 이건 어때? 원이 있고 반원은 어때? 이거 현 맞지? 이쪽도 호가 되는 거 맞지? 활꼴 여기 그러면 리을 반원은 활꼴이 아니다 틀렸고 반원도 활꼴의 일종이 돼. 미음 잠깐만 리을 틀렸고 그 다음에 미음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에서 가장 긴 현의 길이는 6cm다. 맞아 틀려? 맞지? 현 중에 가장 긴 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지름. 오케이. 그 다음 미음 맞고요. 비읍 한 원에서 호의 길이가 같은 두 부채꼴의 넓이는 같다. 맞아 틀려? 맞지? 이것도 현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가 될 거야. 그러면은 보기 몇 번? 맞는 거? 4번. 자, 출제일 난이도 얘기하셨는데 원과 부채꼴의 성질은 안 나올 수가 없지? 난이도 같은 경우는 요 문제 난이도는 생각보다는 조금 어려워. 너희들이 문제 풀 때 활꼴이라든가 현이라는 용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은 실수할 수가 있어. 혹시 틀렸던 친구들은 우리 비법서의 내용 나와 있잖아? 그런 내용 한 번 더 점검하면 좋아. 2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 잠깐만. 2번 문제 넘어가 보고 이것도 일단 8점 이상대로 마찬가지로 점수대 잡고 설명 한번 해볼게. 우리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자. 원이 있고 원 위에서 지름이 있네. 그 다음에 여기 두 평행선이 있대. 그리고 주어져 있는 조건은 P, Q가 있고 요 호 PQ의 길이가 3파이라고 나와 있어. 그때 문제는 뭘 구하라고 돼 있냐? 문제는 요쪽에 있는 맞지? 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돼 있네. 일단 우리 뭐부터 구해야 될 것 같아? 반지름. 오케이, 반지름. 그렇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호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일단 보조선 하나 거줘야 돼. 어디에 보조선 거줘야 될 거 아니야? 어디? 어디? 큐랑 큐랑?
근데, 여기서 P랑 어디라? 오. P5. 거 주면은 괜찮겠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요 길이, 요 길이 어때? 똑같아. 똑같지? 이등변이야. 하나 더. 문제에서 여기가 30도라고 나왔는데 또 어디가 30도일까? 각 POQ. POQ? 아니요. 각 여기 A 원래 있지. A P, A, O. 여기 왜 30도야? 동의가 동의가. 오케이. 여기도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몇 도? 30도. 여기 몇 도일까? 30도. 여기도 30도. 여기는 왜 30도야? 억각. 오케이. 여기랑 여기랑 억각. 그래서 이런 그림 보면은 실제적으로는 여기 각도가 똑같은 문제밖에 나올 수가 없어. 하다 보면은. 그럼 반지름 구하는 거 혹시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모르는 친구들 있나? 알고 있지? 일단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여긴 30도니까 얘가 얼마다? 얘가 3파이가 된다. 그러면 r은 일단 요 계산 좀 생략하자. r은 18 나올 거야. 됐지? 그러면은 요 넓이 구할 건데 요 넓이에서 부채꼴 넓이 구하는 것도 다 괜찮지?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30 해주면은 27파이가 나와. 여기까지 큰 문제 없지? 근데 원장님께서 좀 전에 애들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할 방법도 있다고 얘기했잖아. 여기서는 혹시 넓이 구하는 공식 이거 말고 하나 더 기억나는 거 있니? 여기 공식 기억나니? 네. 여기서 R은 뭐야? 반지름. 요거는? 호의 길이. 요거 뭐였지? 여기랑 여기 길이 어때? 같아요. 같이? 얘가 3파이고 얘가 18인 거 알면은 저거 말고도 요렇게 해서도 답이 나올 수 있어. 됐지? 너희들이 지금 아직 처음이니까 아직 문제를 많이 풀 거야. 문제를 많이 풀더라도 한 문제를 풀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하면 좋아. 야, 출제율 난이도 여기는 오늘 유형들은 자주 나온 유형들만 확인했다. 난이도는 3 정도 잡을 거야. 요거는 처음 본 친구들 아예 없을 것 같지? 보선 긋는 거 포함해가지고 상당히 자주 나온 유형이야. 알았지? 우리 3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자. 야, 3번 문제, 4번 문제 있는데 여기는 원과 부채꼴에서 복잡한 도형의 둘레 길이, 복잡한 도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가 나와. 사실 유형이 상당히 많은 단원이라 딱 어떻게 꼬집어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풀긴 좀 애매해가지고 좀 약간 자주 나온 유형 위주로 구성을 한 거야, 두 개는. 26번 이후에는 약간 복잡한 유형들 좀 더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거의 그쪽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잠깐만요. 3번 문제 볼게. 잠깐만. 이렇게 놓고 요 안쪽의 넓이 요거에 둘레 길이와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 야, 혹시 처음 본 친구들 있니, 이 문제? 어디서 한 번 정도 본 적 있는 거 같지? 맞지? 야, 일단 둘레 길이부터 생각을 해보자. 일단 요 길이는 뭐에 해당될까? 반원의 호의 길이. 요 길이도 마찬가지로 뭐에 해당돼? 반원의 호의 길이. 이거 두 개 합하면 그냥 원 하나 둘레 나오겠다. 그 다음에 요쪽에서 요 호의 길이. 맞지? 응. 그러면은 둘레 길이 한번 먼저 계산해 볼까? 여기가 3이니까 여기는 6짜리야. 맞지? 2파이 r로 적을까? 두 개 합하면 어차피 원이니까 두 개 합한 둘레 길이는 원 하나의 둘레 길이가 나올 거야. 두 번째, 여기는 어떻게 돼?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30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 6파이, 여기 1파이, 7파이가 나와.
자, 넓이도 한번 계산해 볼게. 넓이는 전체 넓이. 전체 넓이에서 하얀색 반원의 넓이를 빼주면 될 거야. 맞지? 그런데 봐봐. 요거는 전체 넓이는 얘랑 부채꼴 넓이 하나 더한 거야. 여기서 마찬가지 부채꼴을 빼준대. 얘하고 모양이 어떠지? 얘하고 요 모양. 요 모양이랑 이쪽에 있는 이 모양이랑 모양이 어때? 같이? 왜 같아? 제가 보는 반성. 그러니까 도치볼은 저 뒤에 있는 저 반지름 길어 갔으니까 오케이. 반지라는 표현 상당히 좋은 것 같아. 여기서는 똑같은 도형을 회전시켰다고 얘기했거든? 회전시켰기 때문에 모양이 같고 넓이도 같다. 그 정도가 가장 좋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성질을 표현할 때 원의 중심이라든가 반지름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면 좀 더 좋아. 얘하고 얘는 똑같은 반원인데 반지름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넓이가 똑같아. 그래서 얘들은 없어지고 계산할 필요가 없겠네. 결과적으로 이런 유형에서 주어진 부분의 넓이는 뭐랑 똑같아? 부채꼴 넓이랑 똑같아. 어디 있는 부채꼴? 여기 있는 부채꼴 넓이랑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 파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이니까 6의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30도 나오겠지? 그러면 넓이는 몇 파이가 나온다? 3파이가 나와. 괜찮니 여기까지? 지금처럼 딱 이 도형이라기보다는 복잡한 원가 부채꼴과 관련된 복잡한 도형들의 넓이와 둘레 길이는 안 낼 수가 없어. 너희들이 교과서 있을 테니까 교과서에 있는 유형들 빨리 확인하고, 라이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90점 이상 때 얘기하면은 그냥 요거 설명 빼고, 야 90점 이상이면 너희들 풀어봤잖아. 그럼 이게 넓이가 이건 거 기억 안 나? 그럼 선생님도 다 생략하고 이거만, 넓이는 어차피 이거니까 이거야 라고 얘기하고 넘어갈 거야. 자주 나온 유형들은 그만큼 너희들이 많이 익혀둬야 돼. 처음 볼 때는 이해하는 거고, 똑같은 거 두 번, 세 번 봐가지고 너희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조건반사적으로 튀어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연습은 해둬야 돼. 자, 4번 문제도 자주 나왔는데 혹시 4번 문제 답 몇 번일까? 1번. 혹시 4번 문제 답 1번인 거 모르시는 분들은 좀 봐야 돼. 알았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90점대 이상은 4번 문제에서 보자마자 삼각형 넓이랑 똑같다는 거 확인해야 돼. 90점대 이상은. 마찬가지 80점대 기준으로 설명할게. 그리고 좀 이해 안 되시는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 번 더 물어봐야 된다. 왜 그런지. 그리고 풀이 과정 외워둬야 돼. 좀 볼게. 잠깐만요. 야, 이 문제는 사실 중학교 1학년 문제보다는 피타고라스 정리 관련된 문제에서 많이 나와. 중학교에서는 1학년 과정에서는 그냥 계산 결과 파이가 다 없어진다가 끝이고, 혹시 선행한 친구들은 일단 방법만 먼저 얘기하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여기서는 아까 저 문제랑 비슷하게 전체 도형의 넓이에서, 넓이는 전체 도형의 넓이인데 왼쪽에 있는 요 모양 더하기 가운데 있는 삼각형에다가 오른쪽에 붙어있는 반원의 넓이에다가 어디? 하얀색 반원의 넓이, 여기 있는 요 반원의 넓이를 빼주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가 나올 거야. 자, 일단 식 한번 정리해 볼게. 여기는 지름이 4야.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이고, 요 삼각형 넓이는
여기가 밑변, 여기가 높이가 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가 당연히 직각이니까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 밑변 높이로 생각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일단 지금 설명해주고 더하기 오른쪽에 있는 요 반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2분의 3이니까 파이 곱하기 2분의 3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이런 꼴을 만들어질 거고 여기 있는 거는 반지름이 2분의 5니까 2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2분의 5의 제곱 이런 꼴을 만들어져. 괜찮지? 식 만든 것까지 괜찮을 거야. 그런데 요거는 증명은 이제 우리 설명을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련된 내용이 돼. 여기서 들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런 유형은 이거 2개 더한 거랑 이 넓이랑 2개 더한 거 요거 하나랑 넓이가 무조건 똑같아. 그럼 빼주면은 얘하고 얘 사라지고 사라져가지고 이거 2개 더한 거랑 이거랑 값이 똑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거 넓이만 구해주면 된다? 오케이. 가운데 있는 직각삼각형 넓이만 구해주면 끝나. 됐지? 그럼 답이 몇 번? 1번. 맞지? 너희들이 시험 대비할 때는 이거를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는 있어. 근데 학교 시험 볼 때는 이 유형 가운데 있는 넓이야? 딱 그걸 생각하고 문제 푸는 게 좋아. 알았지?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출제율 좀 높아. 왜? 아는 애들은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오잖아. 근데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어때? 이걸 계산하고 있어야 돼. 계산하다가 이거 계산하다 틀리고 빼기하다 틀리고 답이 이상하게 나와. 알았지? 그래서 별거 아는 애들은 쉽게 풀지만 모르는 애들은 좀 헤맬 수 있는 문제니까 좀 주의해야 되고 출제율 아까처럼 똑같이 얘기할게. 또 변형된 건 이 정도 나오고 난이도는 2.8 정도 잡을게. 이거는 그 아는 애들은 생각보다 쉽게 풀지만 모르는 애들은 좀 헤맬 수밖에 없다. 알았지? 야, 3번, 4번 유형들은 원과 부채꼴에서 복잡한 도형의 둘레 길이와 넓이 구하는 유형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야, 5번 넘어갈게. 5번 파트는 이제 여기부터는 다각형 파트야. 혹시 다각형 종류 뭐뭐 있지? 우리가 자주 나오는 거? 기둥. 원기둥 다각형은 아니지. 회전체가 각불 있고, 각기둥 있고, 각불대 있지? 가장 먼저 나오는 거 6학년 과정에서 각각의 도형들의 모서리 개수, 꼭지점 개수, 면의 개수 구하는 것들 나왔지? 각불대는 출제율이 높아. 왜 높냐면은 6학년 과정에서는 기둥하고 뿔은 나오는데 뿔대는 안 나와. 6학년 2학기는. 그 뿔대는 중학교 1학년 때 추가된 거야. 그래서 출제율 꽤 높아. 야, 5번 문제 볼게. 5번 문제 한번 보기 한번 확인해 보자. 야, 8시험, 요거 천천히 하자. 7시험 때. 하나하나 설명 한번 해봅시다. 야, 5번 문제. 야, 기억. 한 꼭지점에 6개의 면이 모인 정다면체는 있다, 없다? 가장 많으면 몇 개까지 있니? 5개. 너희들 정다면체 성질 다 외우고 있니? 외워야 돼, 무조건. 그거 못 외우면 한 2문제 틀려요. 야, 기억 틀려요. 니은 꼭지점 수 빼기 모서리 수 더하기 면의 수는 2다. 라는 거 본 적 있니, 혹시? 네. 본 적 있니? 안 봤니? 한번 너희들이 한번 따져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여기 한 것처럼 꼭지점 빼기 모서리 더하기 면의 개수가 항상 2가 된대. 사실 항상보다는 정다면체 같은 도형들을 얘기해. 각기둥, 각불 우리가 배운 것들. 요게 어렵게 얘기하면 오일러 공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수학적 오일러 공식. 요거 한번 따져보면은 이제 모든 도형이 다 좀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도너츠처럼 구멍 뚫린 도형 말고 우리가 배우는 다각형, 각기둥, 각불, 뿔대 정다면체들은 무조건 이게 성립이 돼. 그래서 혹시 학교 시험에서 요런 거를 물어보면은 일단 2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보면 좋아. 알았지? 교육과정에 빠진 내용이기 때문에 대놓고 내진 않지만 아까처럼 알면은 빨리 풀고 모르면 헤맬 수 있게 시간 걸리게 문제를 내는 문제야. 야, 디귿. 정 4면체, 정 8면체, 정 20면체의 한 면의 모양은 모두 같다. 똑같은 도형인지 물어보는 거야. 이거 면의 모양이 뭐였지? 삼삼각.
정삼각형. 맞지? 맞아. 니의 한 면의 모양이 정육각형인 정다면체 있니 없니? 없지? 요거 맞고. 그 다음에 미음. 한 꼭지점에 모임 각의 크기가 360도보다 크고 최소한 3개 이상의 정다각형이 모여야 정다면체가 될 수 있다. 맞는 말 같니? 틀린 말 같니? 어디가 틀렸어 그럼? 365도 잘. 오케이. 한 꼭지점에 모인 각의 크기가 360도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미음 보기 틀렸고요. 비읍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약간 헷갈리네. 정다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정다각형의 모양에 따라 정다면체 이름이 결정된다. 뭐에 따라 결정되지? 면의 개수. 맞지? 얘는 면의 개수가 맞는 표현이 될 거야. 틀렸고. 그럼 답이 몇 번이니? 답 2번. 야, 출제율 라이더. 지금처럼 문제에서 요거보다 자주 나오는 유형은 그거야. 뭐 12각, 오각뿔의 면의 개수가 뭐 A개, 육각뿔의 모서리 개수가 B개 해가지고 아까 모서리 개수나 면의 개수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율이 좀 더 높아. 근데 이것도 지금 얘기한 내용 이유는 그냥 전체적인 개념들을 한번 정리하기 위해 문제를 출제한 거야. 출제로 성질은 무조건 물어봐요. 그래도 유형은 좀 약간 차이가 있겠다. 난이도 2점, 3점 장. 요거는 7점대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이런 유형은 이들이 문제 풀면서 하나라도 실수하면 다 틀리는 거자. 그치? 좀 주의해야 되고, 요거보다 더 귀찮게 나는 문제는 뭔지 알아? 다음 중 옳은 보기의 개수라는 때 있잖아. 옳은 게 3개, 4개, 5개, 6개 하면은 본인이 실수해도 감이 안 와.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좀 꼼꼼하게 풀어야 돼. 야,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자. 6번 문제. 야, 6번 문제는 풀기 전에 너희들이 지금 요 빈칸을 좀 메꿔볼래? 빈칸에다가 각각 모서리 개수하고 꼭지점 개수도 한번 적어봐봐. 요건, 여기는 없어. 밑에다가 뭐 정사면체 모서리 개수 몇 개, 꼭지점 개수 몇 개, 그것까지 좀 외워둬야 돼. 학교 시험에서는 예를 들어 정 12면체 모서리 개수가 뭐 A개, 20면체 꼭지점 개수 B 해가지고 A 더하기 B 값 구하라. 이런 문제 무조건 나와. 이거 못 외우면 2문제 틀린다고 했다? 야, 한번 보자. 자, 정사면체는 면의 개수 몇 개? 4개. 맞지? 한 면의 모양이 정몇각형? 정삼각형. A는 일단 얼마? 3.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몇 개? 3개. 그 다음에 모서리 개수 몇 개야? 정사면체? 모서리. 4개. 모서리. 꼭지점 말고. 모서리 6개. 꼭지점 몇 개? 4개. 정육면체 보자. 정육면체 면의 수 6개, 정사각형이고 한 꼭지점에 정사각형이 한 꼭지점에 3개 모여 있고 모서리 12개, 꼭지점 8개가 될 거야. 정팔면체 면의 개수는 8개고 정삼각형이 한 꼭지점에 4개씩 모여 있지? 그 다음에 모서리 개수 12개, 꼭지점 6개가 돼. 사실 정팔면체까지는 애들이 안 외워도 상상해서 문제 풀더라고. 생각해가지고. 정 12면체 면이 12개고 몇각형? 한 면이 정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 꼭지점에 면이 3개 모여 있고 모서리 개수 30개, 꼭지점이 20개가 될 거야. 정 20면체 마찬가지 면의 개수가 20개, 삼각형이 5개씩 모여 있고 모서리가 30개고 꼭지점이 12개가 있겠지. 너희들이 12면체랑 20면체만 외워두면 학교 시험 볼 때 큰 지장은 없을 거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A, B, C 구했으면은 A, B, C의 합은 얼마? A, B, C 합은 1번 12개가 되겠네. 자, 출제 난이도 요거는 얘기했지만 우리 오늘은 출제 어려운 문제보다는 출제 높은 문제 위주로 잡았다. 표 반드시 외워둬야 되고 난이도 그냥 2.5 정도 잡을게. 아, 나는 안 외워져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비법서에 나와 있고 문제집에 나와 있고 거의 모든 문제집에 나와 있어. 빈칸에 있는 숫자 외워갖고 문제 푸는 건 반드시 나온다. 자, 7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를 고르래. 자, 자, 일단 1번 보기 볼게. 이것도 8점대? 7점대?
차근차근 할 거야. 7점대 기준. 실수하지 맙시다. 1번.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그 단면은 항상 원이다. 요거 조금 보기 애매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맞았다고 좀 할게. 알았지? 1번 보긴 나중에 문제 출제하고 보니까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일단 맞았다고 얘기하고 넘어갈게. 2번.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선대칭 도형이다. 회전축을 포함하는 단면은 어떤 모양이다. 어떻게 자르라는 얘기지? 오케이. 우리 문제 꼼꼼하게 읽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도형을 자른다는 얘기는 케이크처럼 위로 자르자는 얘기야. 한가운데 기준.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다는 얘기는 요렇게 자르자는 얘기야. 알았지? 야, 그럼 2번도 맞아. 3번.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을 자르면 그 단면은 항상 원이다. 이것도 말이 될 거고. 4번. 원뿔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맞지? 5번. 원뿔대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요렇게 자르면은 그 모양은 어떤 모양 만들어지지? 사다리꼴. 지금 7번에 5번 보기가 아까 요런 모양 얘기하는 거지? 뭐 요런 모양 되는데 얘를 자르면은 요런 사다리꼴 모양이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아까 내가 7번에 1번 보기가 약간 애매했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래? 지금 셈이 약간 틀릴 수도 있다는 표현을 왜 썼을까? 우리 여기가 회전축이고 여기 이런 네모 모양을 회전시켰다고 생각하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 것 같아? 도너츠 모양 비슷하게 나오겠지? 그 도형을 자르면은 원보다는 어떤 이제 비어있는 원꼴 요런 형태의 도형도 만들어줄 수가 있어. 이거를 지금 원이라고 표현하기 약간 애매해가지고 이제 약간 좀 1번 보기는 약간 틀릴 가능성이 좀 있어. 그래서 혹시 이런 보기가 좀 나오면은 약간 시험 보다가 약간 보기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한번 요거 뭐 보기 좀 확인해 달라고 얘기를 해. 알았죠? 야, 출제 가이드 볼게. 이것도 회전체의 성질 물어보는 거는 나오겠지 당연히. 난이도는 여기서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수하기 좋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좋아. 알았죠? 괜찮니 여기까지? 네. 8번 문제 볼게. 8번. 다음과 같은 평면 도형이 있다.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를 구하래. 한번 빨리 구해보자. 롬쇼 나오겠지. 답 몇 번? 안 풀었니? 5번. 답 5번? 5번 괜찮니? 자, 요거는 잠깐만. 요거는 조금 추가 설명하자. 8점대 이상으로 설명했는데, 약간 3? 약간 낮출게. 난이도 2.5로 잡을 건데, 여기서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이면 어떻게 자르는 얘기지? 이렇게 자르는 얘기지? 그래서 삼각형 넓이의 몇 배? 이 삼각형 넓이의 2배가 될 거야.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에다가 곱하기 2 해주면 얼마? 48이 나올 거야, 여기는. 근데 요거 낸 이유는 사실 그게 아니라, 그럼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르면 어떻게 될까? 요렇게 자르겠지? 추가 문제 얘기하려고 그래. 여기는 8점대 문제지만 추가 문제는 90점대 문제가 될 거고,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은 원이 만들어지는데 그 원의 넓이의 최대값은 어떻게 될까? 표현이 좀 복잡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잘라야지 넓이가 최대가 될까? 보기가 분수가 안 나오는데 1번, 2번 보면 숫자가 약간 그지 같은 숫자가 나오잖아. 애들이 사실 헷갈리려고 낸 문제야, 이거는. 회전축의
이런 유형 거의 다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를 때 넓이 구하라고 나오거든. 자, 이렇게 자르면 원이 이런 모양이야. 이렇게 자르면 이런 모양이 나와. 수직으로 자를 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런 모양으로 자를 때 넓이가 최대가 될 거야. 맞지? 그러면은 원의 넓이 알려면 뭐 알아야 돼? 그럼 반지름 어떻게 구해? 내가 지웠구나. 아까 내가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밑변 높이라는 얘기 좀 했거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야. 여기가 10이라고 나와 있나? 10 나와 있지? 여기에서 요 길이 어떻게 구하면 될까? 2학년 2학기 과정 했던 친구들은 약간 공식 같은 거 본 기억이 날 거야. 여기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은 밑변 곱하기 높이지? 자, 여기가 밑변, 여기가 높이야. 6 곱하기 8에다가 2분의 1 해준 거랑 여기 그냥 네모라고 알려놓을까? 그냥 알려놓을게. 이거 곱하기 이거에다가 2분의 1을 해준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10 곱하기 R에다가 2분의 1 해준 게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자, 그래서 R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이거 두 개 곱한 거에다가 나누기 얼마? 이거 나누면은 반지름이 나와. 괜찮아? 우리 6학년 2학기 과정 문제집이나 그런 데 뒤져보면은 약간 뭐 최상위 문제집 그런 데 뒤져보면 이런 길이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그리고 2학년 2학기 과정에서도 이런 공식 나와 있고, 문제집에. 그래서 요 문제는 요 길이까지 구하는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한 거야. 일단 마저 5분의 얼마냐? 5분의 3, 8, 24고. 혹시 요 빨간색 넓이는 어떻게 되냐? 파이 곱하기 5분의 24의 제곱. 요런 꼴로 나오겠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추가로 한 번 더 어려운 문제 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회전체니까 요거는 이제 혹시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 이 회전체의 부피 구하는 문제도 가끔 나와. 요것도 자르면은 위쪽에 뿔 하나, 밑에 쪽에 뿔 하나, 원뿔 나오잖아. 그 유형은 이 문제 자체는 난이도가 낮지만 실제 변형돼가지고 부피를 구한다거나 이 빨간색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생각해두면 좋아. 자, 응? 은근 나와, 이거. 출제율 높아. 자, 9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직육면책 모양의 그릇에 물이 담겨 있는데 빈 공간에 더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을 구해보래. 야, 일단 두 가지 구해야 되겠네. 전체 그릇의 물의 양이 얼마야? 두 번째,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얼마야? 계산했니 혹시? 안 했어? 했어? 그릇 양 얼마니 혹시? 그릇, 오케이. 그래도 빨리 했네. 여기서 문제 난이도가 확 어렵진 않아. 유형별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9번 문제. 잠깐만요. 그릇의 부피. 빨리 한번 해볼게. 8 곱하기 15 곱하기 5 해주면은 600 나올 거고. 물의 부피. 요거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 식이 바뀔 수 있다. 밑면 넓이 곱하기, 물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야, 근데? 기둥이야, 뿔대야, 뿔이야? 무슨 뿔이야? 각뿔이지? 삼각뿔이지? 그럼 뿔의 부피 어떻게 구해?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해주면 되지? 근데 어디가 밑면인지에 따라서는 애들이 생각하는 게 약간 다를 수가 있거든? 밑넓이가 8하고 15로 잡을게. 여기다가 높이는 5로 잡을게.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얼마가 된다? 100이 나와. 됐지? 야, 그럼 얼마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 답 몇 번? 4번. 이런 유형들은 약간 여러 가지 유형 나올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기둥 부피에 대해 봐봐. 이 부피의 몇 분의 몇이 많아? 일반적으로 전체 부피의 6분의 1인 경우가 많아. 알았지? 그래서 이런 모양 나오면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 그림 부피에다가 6분의 1이 물의 부피라고 생각하면은 한 70% 정도 확률은 맞을 거야. 약간 복잡하더라도. 야, 출제 라이도 볼게. 기둥의 부피 물어보는 것들, 뿔의 부피 물어보는 거 잘 나오고, 나이도 이거는 기본 유형에 가깝다고 봐. 연상 크게 어렵지도 않고, 문제 해결할 때 특별히 어려운 유형이 있는 것도 아니야. 충분히 쉽고 따라 풀 수 있는 유형들이야. 자, 10번부터 10번, 11번, 12번, 14번까지는 입체 도형의 건널비 부피들에 대한 문제들이 돼. 문제에서는 약간 특이한 유형들을 낼까 하다가 그런 유형은 약간 우리 26번 이후로 많이 뺐어. 그러니까 시험범위 아니야? 이거 좋겠네. 야, 자, 8점대 이상으로 좀 잡고 설명할게. 10번 문제 먼저 보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커다란 뿔이 들어가 있고요. 요 중간을 딱 잘라서 뿔대를 만들었대. 문제 뜻이 점선으로 위에 부분이 포함이 돼 있잖아. 근데 큰 원뿔의 건널비가 108파이라고 해. 근데 일단 우리 여기서 건널비 이용해서 그냥 요거 빼고 하자. 요 길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니? 혹시 너희들? 기억나나 보자. 요 길이 구할 수 있니? 건널비만 주어졌는데? 여기 6이라고 나와 있지 일단? 6이라고 나와 있어. 우리 비법서에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여기가 L이야. 여기가 R이야. 요거 전개하면은 옆면하고 밑면이 나오지? 밑면의 넓이는 얼마야? 파이 R 제곱이야. 옆면 넓이 뭔지 기억나니? 기억나니 안 나니? 비법서에 있어. 문제집에 웬만한 문제집은 중간 정리돼 있어. 애들이 1학년 시하면 까먹긴 하는데 요 옆면 넓이 구하는 게 파이 R L이야. 이거 두 개 곱한 다음에 파이만 붙여주면 옆 넓이가 나와. 알았지? 그러니까 이 공식을 모르면은 이건 헤맬 수밖에 없는 문제야. 지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공식이라든가 개념들을 같이 정리해주기 위한 거니까 그것도 생각하고 풀면 좋을 것 같아. 여기 L이라고 놓을게. 여기 6이니까 이거 건널비는 어떻게 된다? 건널비는 파이 R의 제곱 더하기 파이 곱하기 6 곱하기 L이라고 했지? L이 얼마야? 108파이가 돼. 그럼 이거 36 넘기고 나눠주면은 모성 길이 나오겠지? 모성 길이가 L이 얼마야? 12가 나와. 여기까지가 1번 문제야. 근데 여기서 사실 웬만한 문제가 이거 몰라도 풀만해. 웬만한 문제들이. 굳이 몰라도 문제가 풀리는데 왜 굳이 이걸 외워야 돼요? 알아야지 문제 푸니까. 너희들이 귀찮다는 공식들 웬만하면 다 암기한 게 좋아. 맞아 할게. 여기 10이라고 했다. 그리고 아까 반만 잘랐어. 여기 잘랐고 요 길이가 딱 절반이야. 요 길이가 절반인데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 응? 요거 자를게. 여기 잘라서 반으로 자르면은 닮은개념이 들어가긴 하지만 여기하고 모양이 합동이 돼. 그냥 여기하고 합동이 요 길이가 얼마? 6이 될 거고 요 길이도 얼마? 6이 될 거야. 딱 반만 잘려 있는 형태가 될 거야. 우리 2학년 2학기 닮은 개념이 있으면 좀 더 편하지만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합동인 도형 두 개 그려놓고 설명을 해줘. 자,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 6이고 요쪽 여기도 얼마다? 6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요거는 필요하니까 남겨놓을게.
우리 저거 전개도 그리면 어떤 모양 만들어져? 전개도 그리면은 원래 180도였던 걸 기억나는데 대략적으로 하자. 잠깐만. 요런 부채꼴에다가 원 두 개가 붙어있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야. 너희들 한참 문제 풀고 있을 것 같으니까 요건 식으로만 정리할게. 요쪽 넓이 얼마? 3이야. 여기 6이야. 3의 제곱 더하기 파이 곱하기 6의 제곱에다가 여기 넓이 구해야 돼. 근데 이 넓이는 큰 부채꼴 넓이에다가 여기 있는 부채꼴 넓이 빼준 거야. 요 부채꼴 넓이는 얼마니?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6이었잖아. 파이 곱하기 12 곱하기 6 빼기. 여기는 요 길이가 6이고 요 길이가 3이야. 그러니까 빼기 파이 곱하기 6 곱하기 3이 될 거야. 계산해주면 넓이는 몇 파이? 99파이가 나와. 출제율 나이도 얘기했는데 덧넓이는 나와. 뿔때 아까 얘기했지만 뿔때는 중학교 1학년 때 추가된 거니까 부피가 됐던 아니면 넓이가 됐던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을 해. 난이도는 3.5로 잡을게. 이거 너희들이 공식 여기 옆넓이 구하는 공식 모르는 애들이 아 이거 귀찮아 나는 연산 잘하니까 이거 몰라도 문제 잘 풀어요. 그런 애들이 학교 시험에 나왔다가 틀려갖고 오는 거야. 공식을 알아도 이거 이용하면은 상당히 빨리 풀 수 있거든. 안 틀리고. 그럼 최대한 나와 있는 공식들은 암기하는 게 좋아. 자, 11번 문제 좀 볼게.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2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점선을 따라서 접어 만든 삼각볼의 부피를 구하래. 이게 약간 좀 8점대 이상 문제 풀고 한번 요거는 수업 시간이나 집에서 한번 접어보면 좋을 것 같아. 여기서 얘가 접으면 어디가 밑면이고 높이가 뭔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여기서는 접으면은 여기가 밑변이 되거든. 여기서 요거를 접어가지고 요렇게 말아 올리는 느낌을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얘가 밑면이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한 꼭지만 만나는 모양이 돼. 그래서 얘를 접으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디? 여기인 삼각뿔이 만들어져.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높이에 해당되는 건 뭐가 된다? 여기가 높이가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11번 문제는 부피 한번 구해보면은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각각 한 변기가 10이니까 6 곱하기 6에다가 높이는 12 뿌리니까 3분의 1 해주면은 바로 부피가 나오겠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문제 자체도 많이 나오고 보통 이제 전개도 관련된 문제에서 약간 좀 표현을 바꾼다거나 그런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입체도형 전개도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기 바래. 출제율 나이도 한번 볼게. 요거는 좀만 낮게 잡자. 나이도는 한번 풀어본 애들은 그러니까 보자마자 얘가 밑면이고 높이니까 별거 없네요. 그런 애들은 쉬운 거고 이 문제들을 처음 본 애들은 많이 헤매. 보통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선행할 때 너희들이 한 번 정도 보는 애들은 질문을 많이 안 하거든. 근데 이 문제 처음 본 애들은 얘 왜 이거 접으면 이런 모양 나와요. 얘기 나와. 그래서 이거 뭐 수업 시간에 접어가지고 모양을 보여준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거는 너희들이 처음 본 애들은 좀 높지만 이게 여기가 밑면이고 여기가 높이라는 것만 알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풀어. 12번은
요거는 7점대 위주로 그냥 빨리 하자. 하고, 12번. 다음 삼각뿔의 부피와 사각기둥의 부피가 같을 때 삼각기둥의 높이를 구하라. 이거는 그냥 두 부피가 똑같다고 식 만들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니까 식만 빨리 한번 만들고 넘어가 볼게. 자, 왼쪽 거 부피는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높이가 9 곱하기 3분의 1을 해준 게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부피랑 똑같대. 기둥 부피 얼마? 2분의 1 곱하기 4 더하기 6 곱하기 3 곱하기 높이가 보통 h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할게. 식 맞는 거 이해되니? 나머지는 뭐가 돼? 1차 방식이 돼. 맞죠? 1차 방식만 풀어주면은 h값 나오니까 따로 연산을 안 할게. 그 다음에 예, 계산해주면 5분의 21. 자, 출제 가이드. 2.5. 그 뿌리라든가 기둥에 대한 부피는 매번 나오고 지금처럼 부피가 주어질 때 높이를 구하라, 변형의 길이 구하라 그런 유형도 상당히 자주 나와. 너희들이 문제 풀 때 식으로만 만드는 버릇 들어놓으면 크게 어렵지 않은데 평상시에 우리 연습장 사용 안 하고 그냥 답만 구하는 버릇 들으면은 식 만드는 게 조금 어려울 거야. 식 만들고 계산하는 버릇만 들어놓자. 야, 13번도 좀 볼게. 13번도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좀 문제집에 이런 표현이 잘 없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문제 한번 잠깐 읽어봐봐. 난이도는 생각보다 상당히 낮은 문제야. 13번 문제. 이것도 70? 80? 야,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인 음료수 병에 500 세제곱센티미터인 음료수가 들어있고 음료수 병을 거꾸로 세우면은 음료수 밑에 내려가고 공기가 위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공기가 2cm만큼 나와 있대. 이때 음료수 병의 부피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야.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 애들이 서술형이나 그렇게 나오면 상당히 많이 틀리더라고. 문제에서 하나만 확인하자. 문제에서 따질 때 병의 부피는 모래 부피하고 여기 공기 부피하고 합한 게 병 전체 부피가 될 거야 그냥. 맞지? 문제마다 약간 표현이 다를 수도 있어. 병의 부피라는 게 결과적으로 물의 부피하고 공기 부피를 구하라는데 물의 부피는 남아있네? 나와 있잖아. 얼마라고? 500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공기 부피는 어떻게 구해?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못 구해. 왼쪽에 그 병 여기 입구 부분에 공기가 있어갖고 이때는 부피 못 구하는데 돌리니까 어떤 모양처럼 보이는데? 원기둥 모양처럼 보이는데 지름이 얼마? 지름이 10이고 높이가 2인 원기둥 모양이래. 그러니까 이때 공기의 부피 돌린 다음에 공기의 부피는 얼마야?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높이가 얼마짜리? 2짜리 원기둥과 부피가 똑같대.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서 요건데 우리 서술형에서 쌤이 틀린다는 얘기 했잖아. 여기서 가끔 애들이 너희들은 안 틀리겠지만 550파이라고 정리한 애들이 있다. 이거 맞아 틀려? 틀리지? 근데 학교 시험 볼 때나 서술형 볼 때 숫자가 이제 특히 단답형 같은 거 적을 때 답이 이렇게 나오면은 뭔가 애들이 본인이 틀린 줄 알아. 왜 더하기가 왜 있지? 이러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런 유형을 처음 본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문제 본 다음에 이런 꼴의 정답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정도만 생각을 해줘. 출제율은 이게 이런 유형처럼 그 물을 담궈 놓고 돌린다거나 그런 유형들, 이런 유형들의 출제율은 상당히 높아. 난이도 같은 경우는 이거 한 번만 풀어보면은 그냥 크게 틀리진 않을 거야. 알았지?
처음 보는 친구들은 좀 틀릴 가능성이 있지만 한 번 정도 풀어두면 어렵진 않아. 몇 점대를 볼까? 90점대? 위주로 풀 건데 그냥 연산 좀 줄일 건데 너희들 혹시 이거 알고 있니? 잠깐만 우리 이렇게 우리 원기둥 안에 구하고 뿔하고 원기둥이 있으면은 우리 뿔하고 구하고 기둥하고 부피비가 몇 대 몇이었는지 기억나니? 작은 거부터 몇 대 몇 대면? 1대, 2대, 3 기억나? 맞지? 야 근데 봐봐 문제 봐봐 원뿔의 부피가 얼마래? 얘가 18파이래 맞지?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니? 문제에서는 기둥하고 구하고 부피 차이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면 숫자 얼마 남아? 그러니까 1이지? 그러니까 뿔의 부피랑 똑같겠네? 맞지? 그러니까 뿔의 부피는 결과적으로 기둥하고 구의 부피 빼주는 건 뭐의 부피랑 똑같다? 뿔의 부피랑 똑같다. 그럼 몇 파이다? 18파이다. 끝. 괜찮아 여기까지? 이거를 알면은 이렇게 푸는 거고 아까 7점대로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7점대 풀면 이 공식을 막 거의 모를 거야. 그때는 오히려 연산이 길어져야 돼. 원뿔의 부피가 18파이야. 그러면은 반지름을 R이라고 두면은 여기도 2R이고 여기도 2R이야. 그러면은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 뿔의 부피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2R 곱하기 3분의 1이 얼마다? 얘가 18파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어주면 R은 얼마다? 3. 이렇게 풀어야 돼. 너희들이 공식만 알면은 90점 이상 목표인 애들은 당연히 이런 공식 알아야지. 이런 모양 보는 순간 이거 세 개들의 부피 관계가 기억이 나야지. 우리 알고 있는 지식이 많을수록 풀이 과정 줄어드는 거야. 이거 몰라도 문제 풀 수 있긴 해. 근데 이렇게 풀면 한 이만큼 더 걸리겠지? 알면은 2개 빼준 게 이거 하나랑 똑같네? 보자마자 답 나오겠다. 맞지? 연습을 해줍시다. 이 문제에 대한 취지는 이 부피 관계 알아보라고 문제를 낸 거다. 알았죠? 외워둬야 돼, 이거. 출제율. 난이도 같은 경우는 2.5로 잡을게. 자, 기억해둬요.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통계 파트는 시험에 안 나온 애들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래도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다 치더라도 내용 설명 듣고 공부를 하도록 하자. 15번. 다음은 10개의 자료에 대해서 뭐 줄기와 잎 그림을 나타낸 거겠지? 이 중에서 우리가 최빈값, 중앙값 뭐 그런 것들 나오네. 하기 전에 이것 좀 보자. 야. 중앙값하고 평균을 알고 있을 테고 중앙값, 최빈값이 뭐지? 최빈값은 그런 비도 잠깐만. 이 정도 이때 최빈값 뭐? 이때는 2, 3 두 개 나올 수도 있어. 1, 2, 3, 4 이때는 없어요. 없다. 없어요.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 알았지? 그 다음에 중앙값도 한번 보자. 중앙값. 1, 2, 3, 4, 5. 이때 중앙값 뭐? 3. 여기 얼마일까? 6. 이때는 얼마? 짝수개일 때는 어떻게 되지? 짝수개일 때는 요거랑 요거의 얼마? 평균. 그럼 얼마? 3.5. 그러면은 이때는 최빈값 얼마? 중앙값 얼마? 이때 중앙값은? 왜 이건 답 얘기 안 해? 이건 중앙값 얼마야? 2.5. 중앙값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돼? 재배열 해야 돼.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들 순서대로 이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7번째니까 몇 번째? 한가운데 있는 4번째. 맞지? 학교 시험 문제 풀다 보면은
나열되어 있는 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순서대로 나열된 게 아닌 문제들도 있어. 그런 거 조심해야 돼. 그럼 15번 문제 볼게요. 한번 보자. 자, 요것도 약간 쉽게 하니까 7점대 이상으로 잡을게. 야, 문제 중앙값이 44래. 중앙값이 44가 되기 위해서는 10개니까 몇 번째하고 몇 번째? 5번째와 6번째의 평균이 얼마야 된다? 44야 된다. 맞지? 그럼 x가 얼마야 된다? x가 의미하는 게 44야 되니까 x가 4야 된다. 두 번째, 최빈값이 50이 하나밖에 없대. y가 2가 아니라면은 최빈값이 지금 몇 개 나와 있어? 43도 2개 있고 44도 2개 있고 52도 2개 있네. 그런데 최빈값이 50이 하나밖에 없대. 그럼 52가 3개 있어야 되겠네 적어도. y가 의미하는 건 얼마다? y가 의미하는 건 2가 돼야 된다. 야, x 빼기 y는 얼마? 자, 문제에서 줄기와 이 그림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중앙값, 최빈값이라는 용어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큰 문제는 없어. 출제율은 올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난이도 2.5로 잡을 거고 그 대표값이 원래 중3 과정에 있는 게 내려왔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애들도 아직 안 배웠어. 너희들이 개정되는 1회차가 너희들이니까. 그래서 올해 추가된 거기 때문에 이 대표값 관련된 문제는 적어도 2-3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 중2 형들한테 물어보면 몰라. 그런 거 배운 적 없다고 할 거야. 16번 문제 볼게. 6개의 수, 15번, 16번 차이점은 15번 줄기와 잎 그림에서 물어봤고 16번은 그냥 변량이 주어질 때 따진 거야. 여기 6개의 수가 있는데 이 중에 x, y의 중앙값과 평균이 모두 14일 때 x, y 값을 구하래. 요것도 마찬가지 8점대 잡을게. 요거는 문제 복자 9하고 12하고 그 다음에 9, 12, 13, 18, x, y가 있는데 이것들의 중앙값이 얼마래? 이것들의 중앙값이 14였지? 14라고 해. 변량이 6개가 있으니까 몇 번째하고 몇 번째? 세 번째하고 네 번째의 평균이 얼마다? 14란 얘기야. 그런데 세 번째까지는 왠지 고정일 것 같네? 맞지? x, y 얘기했는데 x, y는 18보다 크다는 의미가 아니야. 어디 있는지 몰라. 예를 들어 x, y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x하고 13의 평균이 무조건 13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어. 맞지? 따라서 두 개 중에 하나는 뭐 x, y가 x가 있고 y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y는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적어도 하나는 x는 13보다 무조건 큰 수가 나와야 돼. 맞지? 이거 두 개의 평균이 얼마다? 14 된대. 따라서 x는 얼마? 15. 여기까지 괜찮지? 순서대로 나열된 형태로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두 번째는 평균 구하래. 평균은 그냥 빨리 하자. 9 더하기 12 더하기 13 더하기 15 더하기 18 더하기 y 나누기 하나 둘 셋 넷 다여 6이 얼마다? 14다. 해주면 y는 얼마? y는 17 나와. 요것도 이제 연성 관련돼서도 약간 좀 더 빠르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좀 빼고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앙값 구하는 방법이니까 중앙값만 한번 신경 쓰고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 출제율, 난이도 뭐 나올 거고 난이도 3으로 잡자. 그리고 우리 요거 좀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약간 3학년 과정이긴 한데 편차라는 개념이 있거든. 야, 우리 요거는 아까 원장님께서 특별히 얘기한 게 있는데 아까 좀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달라는 얘기 했잖아. 우리 평균이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나왔던 것 같은데 평균 뜻 뭔지 기억나니? 초등학교 때 배웠던 평균? 초등학교 때 평균 배울 때 막 이렇게 그림 그리고 평균이 여기면 요쪽이 평균이면은
이걸 메꾸면 다 메꿔진다는 얘기 기억나니? 그런 거 본 적 있지? 초등학교 문제집에 나와. 그것처럼 요런 개념으로 하면은 좀 더 아까 y를 빨리 구할 수도 있어. 요거 15였지? 얘는 14보다 커 작니? 14보다 얼마 작아? 5 작아요. 얘 5 작고 얘는 얼마만큼? 2만큼 작고 얘는 얼마? 1만큼 작고 얘는 1만큼 크고 얘는 4만큼 크지? 얘는 얼마큼 큰지 모르지만 이거 다 더한 게 얼마야 될까? 평평해서 메꿔줘야 되니까 0이야 될 거야. 맞지? 그럼 여기 얘가 얼마 된다? 얘가 3이야 된다. y는 14보다 3만큼 크니까 얼마다? 17이다. 요게 이런 용어가 중학교 3학년 과정에는 편차라는 용어 나오고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아까처럼 평평하다는 개념으로 문제 푸는 게 나와. 알았지? 그래서 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약간 다른 방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야, 17번 문제 보자. 딱 맞게 끝나겠다. 야, 17번부터 25번까지는 우리 통계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나와. 야, 그 문제 풀이보다는 좀 읽어야 될 내용들이 많으니까 같이 좀 읽으면서 좀 진행할게. 8점대 이상 잡고 한번 확인해 보자. 야, 어느 중학교 1학년 1반과 2반 학생들이 1분 동안 윗몸 일으키기를 했대. 줄기와 잎 그림으로 나타내 있지? 야, 밑에 있는 내용들 보고 우리 A, B, C, D 값을 구하래. 야, 윗몸 일으키기를 가장 많이 한 학생은 위에 있냐, 밑에 있냐? 가장 많이 하는, 1반에서 가장 많이 하는 애는 몇 번이야? 58번. B반은? 53. 그러니까 A는 얼마? A는 1반에 있다. A는 1이고, 1반과 2반 중에서 윗몸 일으키기 기록이 25회 이상 3회 미만인 학생 수는 어디가 더 많은지 물어봤는데 약간 좀 어려운 건 없지? 세기 귀찮지? 요거는 1반이 몇 명 있냐면은 1반은 15명 있고 2반은 13명 있더라. 그럼 뭐 어느 반이 더 많은 거야? 몇 명? 2명. B는 얼마? 1이고 C는 얼마? 2명이 되겠네. 일반 학생들 중에서 10등한 학생과 2반 학생 중에서 10등한 학생은 각각 몇 회 몇 회? 이건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라. 1반에서 10등은 몇 회? 2반에서 10등은 몇 회? 42에 39요. 뭐하고 뭐? 42에 오, 빨라. 오. 1반은 42회, 2반은 39회. 그러면은 D는 몇 회? 3회. 크게 어렵진 않지? 출제율 자주 나와요. 요 통계 파트는 문제 난이도 어렵게 내는 게 약간 좀 연상그지 같은 문제가 가끔 나올 수는 있어. 출제율 난이도는 생각보다 높게 잡을 거야. 왜냐면 어렵다기보다는 문제가 A, B, C, D 4번 풀어야 되잖아. 이 중에 한 번이라도 틀리면 실수해. 이런 유형들은 꼼꼼하게 한번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돼. 답 몇 번? 답 5번.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번 잠깐 읽어봐라. 18번 문제. 8점대 이상 기준으로 빨리 한번 해보자. 야,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1번. 상대도수 총합은 얼마야? 무조건 1이지? 질문. 상대도수 어떻게 구하니? 전체 도수분의 해당되는 계급의 도수. 맞지? 1번 상대도수의 총합이 1이다. 맞고요. 2번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 도수가 큰 속이 상대도수가 크다? 아니지? 상대도수, 전체도수의 비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디가 더 큰지 알 수 없어. 2번 틀렸어. 3번 히토그램과 직사각형의 히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에서 둘러싸인 넓이가 같다. 맞지? 근데 18번에 18번 3번 보기 1번 맞고 2번이 틀렸고 3번 히토그램 넓이 총합 어떻게 구하니? 요거랑 뭐 대충 요거랑 똑같다는 얘기인데 넓이 총합 어떻게 구하지?
가로 곱하기 세로야. 맞지? 가로 길이는 뭐야? 계급의 크기야. 맞죠? 가로는 계급의 크기고 높이의 총합을 알면은 넓이의 총합 구할 수 있겠지? 높이의 총합에 해당되는 건 뭐지? 전체 도수 개수. 전체 도수라고 표현할게. 이렇게 해주면은 넓이의 총합을 구할 수 있다. 보통 많이 나오는 거는 히토그램 넓이 구하, 도수분표 다각형 넓이 구하라고 나오니까 각각 구하지 말고 공식 알아두면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야. 4번, 5번 빨리 읽어볼게. 4번 상대 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한다. 5번 어떤 계급의 상대 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를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 값이다. 4번, 5번 모두 맞는 말이야. 5번도 맞고. 출제율 난이도 성질 나오지.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다른 문제처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옳은 거 골라라. 보기 중에 옳은 거 몇 개 있냐. 그 정도 레벨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난이도 요거는 그냥 쏘쏘 무난하게 냈던 것 같아. 크게 어려운 보긴 없고 차근차근 읽어보면은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귤 농장에서 하루 출하된 귤 상자의 무게를 조사했다고 해. 무게가 5kg 이상 7kg 미만인 귤 상자와 8kg 이상 10kg 미만인 상자의 비가 6대 5일 때 A 빼기 B값을 구하래. 이런 유형은 일단 8점대 이상을 잡긴 할 건데 출제부터 얘기하자. 나이도 얘기하자. 요거부터 얘기하고 할게. 왜냐면 이게 너희들이 그냥 하나하나 꾸역꾸역 집어 넣어가지고 문제도 풀면 답이 나오겠지만 가능하면은 문제 조건에 맞게 뭔가 식을 만든다거나 방정식을 세운다거나 그래야 쉽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문제 풀기보다는 식을 만들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일단 문제 번호 적어야지. 19번에서 빨리 좀 할게. 5에서 6, 6에서 7, 7에서 8, 8에서 9, 9에서 10 해주고, 여기가 16, 20, A, B. 전체 합계가 얼마? 90이라고 해. 문제 보자. 5kg 이상 7kg 미만. 요거 얼마? 요게 일단 20 더하기 A고 아니구나. 잠깐만. 여기구나. 잘못 봤다. 두 개 합한 게 얼마? 36이고 두 번째 8kg 이상 10kg 미만 여기 해당되는 거 얼마? 18 더하기 B. 36하고 이거하고 비율이 몇 대 몇이래? 얘가 6대 5래. 36대 30. 그러면 요게 30 이하 되니까 B는 얼마? 12개. 큰 문제 없지? 물론 여기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 셈은 36하고 6 이용하니까 뭐 6배면 바로 나오겠거니 해가지고 이렇게 식을 만든 거야. 연산을 알아서 하고 여기 있는 거 다 더한 게 얼마다? 다 더한 게 90이다. A는 얼마다? 계산해주면 A는 24가 나와. 따라서 A 빼기 B는 얼마? 12가 나오겠지. 이렇게 표로 만들어갖고 문제 푸는 건 반드시 나오고 이 뒤에 있는 것처럼 사실 이런 표나 히토그램이나 도수표 다각형이나 주어진 조건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귀찮다고 대충 풀지 말고 꼼꼼하게 좀 식 정리해가지고 풀면 좋을 것 같아. 20번 문제. 이것도 8점대 이상으로 잡을게요. 아까는 똑같이 하자. 출제율하고 난이도부터. 출제율. 3. 난이도는 3.5로 할게. 아까 저거보다 조금 더 높게 잡을게. 왜냐면은 이것처럼 여기 숫자들은 바로 보이잖아. 이거 은근히 20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 문제 풀 때 너희들 숫자를 잘 못 봐. 야, 문제 보면은 40명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12시간 미만인 학생 수와
12시간 이상의 학생 수의 비가 11대 9래. 20시간, 요거는 그래프 그리는 게 약간 좀, 따라 그리기 의미가 없으니까, 비만 하고, 문제 풀이만 빨리 한번 할게. 이상이 몇 대 몇이래? 11대 9라고 해. 근데 전체 인원이 몇 명이야? 40명이잖아? 비례배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다 2 곱하면 몇 명? 이렇게 되네. 20시간 미만이 몇 명? 22명. 20시간 이상이 몇 명? 18명. 바로 나오겠지? 숫자가 크면은 비례배분 이용하기 좀 더 편해. 야, 그럼 12시간 이상 16시간 미만의 학생은 몇 명? 요거는 그냥 따로 계산 안 하고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 큰 문제 없을 것 같지? 너희들이 이제 이런 표 풀 때 사실 잔소리 안 한다고 근데 겨우 잔소리해. 이렇게 할 때 문제 풀 때 별거 아니더라도 여기다가 5, 6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적어 놓으면은 좀 실수를 좀 덜 할 거야. 이제 애들이 정리를 안 해놓고 눈으로만 풀다 보면은 숫자가 하나만큼 차이 난다거나 그럴 때가 좀 있어. 그래서 요 표에다가 숫자를 적어가지고 좀 실수하지 않도록 문제 풀면 좋을 것 같아. 21번 봅시다. 실제 난이도 요거 좀 먼저 적자. 2.8. 네. 은근히 어려워해. 근데 요거는 출제율 꽤 높은 문제야. 그러니까 좀 연습해가지고 그냥 바로 답 나올 수 있도록 암산이 됐든 뭐가 됐든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약간 변형된 유형보다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상대도수 개념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내는 게 문제가 가장 많거든. 그러니까 특별히 변형 안 되고 그냥 똑같이 이런 유형만 나. 문제에서 잠깐만, 상대도수는 어떻게 구한다? 상대도수는 그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거야. A하고 B하고 그 두 반이 있는데, 남학생, 여학생, 인구수의 비가 5대 3이래. 그렇지. 야, 전체 도수비가 전체 인구수? 학생수가 5대 3이니까 5A 대 3A로 놓자. 170 이상 학생 수는 1대 2라고 했네. 얘는 1B 대 2B라고 놓자. 여기까지 큰 문제 없겠지? 그러면은 상대 도수비는 어떻게 될까? 상대 도수비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거야. 분모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게 분자야. 우리 문자는 신경 쓸 거 없겠지, 어차피? 맞지? 똑같으니까. 5분의 1하고 3분의 2. 우리 6학년 2학기 과정 전항과 후항에 똑같은 숫자 곱해도 돼요. 얼마 곱할까요? 곱하기 15 해주면 얼마? 3대 10. 괜찮지, 여기까지? 좀 더 빨리 하려면은 2개 곱한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이 문제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애들이 개념을 모르면 많이 틀리고, 여기서 이제 사실 문자로 나타났지만 문자로 나타나지 않아도 비슷하게 바로 풀 수는 있긴 해. 근데 이제 뭔가 좀 개념이 좀 덜 잡혀 있는 애들은 많이 틀리고 학교에서 상당히 출제율 높아. 그냥 낼 거 없으면 내는 거야, 그냥. 요거 빨리 할게, 그냥. 야, 요거 표 보는 거 모르는 친구들 많이 없겠지? 그래, 답만 좀 빨리빨리 할 건데, 빨리빨리 하려나? 잠깐만. 도수. 야, 여기서 아까 상대도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다. 도수와 상대도수는 어떻다? 정비례한다. 맞지? 그런 거 있지? 나 생일 푸는 거 할게. 여기 그 표 보면은 두 번째 줄에 10명에 대한 상대도수가 얼마야?
10명에 대한 상대수가 0.2야. 그럼 한 명일 때는 얼마란 얘기야? 0.0이란 얘기네? 맞지? 근데 여기, 요쪽에 상대수가 0.0, 0.16이네? 이거의 몇 배야, 이게? 8배지? 그럼 여기 몇 명이야? 8명이지? 그 기억이 8명인데 기억이 틀렸어. 4명이라고 돼 있어. 됐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가장 빨라. 밑에 12명이네? 12명이면 얼마나 돼? 한 명이 0.0이니까 여기다가 12 곱하면 얼마야? 0. 잠깐만. 이 0.24? 0.24 이런 꼴로 나오겠지. 괜찮죠? 여기까지? 딴 거 따로 안 할게요. 알았죠? 문제에서 공식 이용한 것도 좋지만 이 문제는 그 도수와 상대도수가 정비례한다는 것만 이용하면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야. 출제율 여기 있는 거 다 난이도 출제율 높아요. 난이도는 2.8 정도 잡을게. 어렵다기보다는 애들이 혹시 1번, 2번 보기에서 실수한 다음에 3번 보기 이후 확인 안 하고 넘어가다 틀려. 실수하지 말고 혹시 1번이 틀린 게 바로 나왔거든? 그래도 5번 보기까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자. 이것도 그냥 80점대 이상을 빨리 합시다. 출제를 좀 이따 잡고. 야, 다음 그림은 송준의 남학생, 여학생 앉은 길을 조사했대. 이거 도수분표 나학형이야. 다음 좀 옳지 않은 거 고르시오인데 요즘 풀려면 시간이 좀 걸려야 되겠지? 야, 일단 요거는 원래 너희들이 풀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빨리 확인만 할게. 남학생, 여학생 각각 도수 다 더하면 돼. 남학생 숫자 20명, 여학생 숫자 20명이 나와. 그러니까 1번, 2번 보기 맞는 거 확인할 수 있고 3번 보기 보면은 앉은 키가 75 미만인 남학생 없다. 75 왼쪽에 남학생이 0명인 거 확인할 수 있겠지? 3번 보기도 맞고. 야, 4번 보기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인원이 똑같은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그래서 남학생이 전체적으로 여학생보다 앉은 키가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어. 잘못된 거 몇 번? 4번. 4번 보기는 따로 계산 안 했는데 너희들이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 출제율 도수분표 다각형 내지는 히스토그램 관련된 거 분석하는 거 나옵니다. 난이도 은근히 실수 잘해. 알았죠? 어렵다가 아니야. 이거 같은 경우는 한 칸 한 칸 잘못 보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자, 24번 문제는 이거는 상대도수 그래프에 대한 얘기지. 다음은 어느 학교 학생들의 주말 동안 텔레비전 시청 시간에 대한 상대도수의 분포표야. 도수가 가장 큰 계급과 가장 작은 계급의 도수의 차가 60명일 때 이 학교의 전체 학생 수를 구하라는 문제야. 이것도 80점대 이상으로 자꾸 한번 확인해 보자. 야,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일단 전체가 몇 명이라고 할까? 전체가 A명이라면은 해당되는 도수 구하는 방법은 전체 도수 곱하기 상대 도수야. 문제에서 상대 도수가 가장 큰 거는 0.3에 해당되는 게 가장 큰 거고 가장 작은 거는 4하고 5 사이에 해당되는 거야. 어디? 0.05에 해당되는 게 가장 작은 도수에 해당될 거야. 가장 큰 상대 도수에서 가장 작은 상대 도수를 빼주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나오겠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몇 명이 된다? 60명이 된다. 0.25니까 4분의 1이네. 큰 문제 없지? 예, 24번에 몇 번? 2번. 출제율 난이도 볼게요. 상대도수 그래프 마찬가지로 출제율 많이 나와. 난이도 3 정도 잡자. 은근히 사실 문제 푸는 거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너희들이 약간 주먹구식으로 식 안 만들고 풀다 보면은 뭔가 사소한 부분에 연산실수가 할 수 있으니까 꼭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식을 만들고 문제 풀 수 있도록 하자.
자, 25번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 상대도수 그래프 관련된 내용이야. 왼쪽에서는 상대도수 그래프가 하나밖에 없고 오른쪽에 두 개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겠지? 자, 출제율 난이도. 제가 요거는 빨리 한번 할게요. 이것도 25번 문제고. 자, 기억, 니은, 디귿 보기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여기서 일단 할 때 너희들이 상대도수 그래프는 어떨 때 사용하니 원래? 전체 도수의 크기가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하기 편하게 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도수에 대한 계급에 대한 상대 도수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 도수에다가 상대 도수 곱하면은 그 계급에 해당되는 도수가 몇 명인지 확인할 수 있어. 야, 기억 보기 볼게. 40분 이상 50분 미만인 여학생 숫자는 어떻게 구해? 상대도수가 0.1이야. 0.1 곱하기 200이니까 몇 명? 20명인 거 확인할 수 있다. 이거 맞아. 니은,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60분 이상 70분 미만인 학생 수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많다? 한번 보면은 계급이 0.25네. 일단 0.25 곱하기 니은 보기 보자. 0.25 곱하기 200이니까 50명이 될 거고 0.2 곱하기 300이면은 여기는 얼마? 60명이 됐겠네. 잠깐만. 맞지? 잠시만.  sem이 잠깐만 볼게. 60 이상 70 미만 여학생이 0.25 맞고 200명 맞고 50명 맞고요. 남학생은 0.2지. 0.2 곱하기 잠시만. 남학생이 더 많지? 순간 보기 거꾸로 읽었어. 자, 여학생은 50명, 남학생은 60명이니까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많다. 그 다음에 니은 보기 틀렸고, 그 다음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휴대전화 사용하는 시간이 전체로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오른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보기가 되겠지. 그럼 기억, 디귿 두 개 맞는 보기가 나올 거야. 따라서 4번 보기가 정답이 될 거고, 출제율 나이도 맞아볼게. 출제율 지금처럼 상대 도수 크기가 전체 도수 크기가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하는 문제는 상당히 자주 나오고, 난이도는 이 문제 자체는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지만 항상 이렇게 진입판별하는 문제들은 너희들이 실수하기 좋아.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갖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